예,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그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체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급박한데 정부는 너무나 느긋하다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부처가 주신 보고자료가 준비는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에 하던 얘기 앞에다가 그냥 수식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만 붙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육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고를 주신 거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약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겠다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히 교육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이제 에콜 42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적어주신 학생들 상호 간의 이제 그 교육, 그다음에 교수가 없는 교육, 본인들이 이렇게 그 전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놀란 거는 그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 취업이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한 30-40%가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에 탈락했던 애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캠퍼스가 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저희는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지 아마 그 에콜 42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셔서 도입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획기적인 교육제도 변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일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초중등 교육의 이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바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혁신교육 또는 뭐 새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런 시범적인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식, 주입식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 교육 또 질문과 토론식 교육 그리고 이제 모둠식 교육,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실시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는 작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오늘 발표한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는 것으로 이제 재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중고 교육은 지금 대입하고 연결돼 있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대학교의 교육은 조금 그래도 바꾸기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전공 교육이 아니고 기초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쪽 예산 투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지원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대학을 구조개혁을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역량 진단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이제 특수 목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일반 재정 지원이 과반이 넘도록 변화시켜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문위 소속은 아닌데 예. 대학의 그 교양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20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업 교육이 있고 이제 평생 교육이 있어서 두 분한테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까지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노조하고 같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재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노조랑 상의를 해서 정해서 그걸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받는 것도 뭐 그 근로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대학교하고 연계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아마 두 부처가 굉장히 협력을 하셔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차 산업혁명 4.0은 독일이 가장 먼저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월 달에 독일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현안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독일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많이 들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거, 또 사회적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노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야기되는 문제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배우고 그 독일의 거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노사 관계가 우리나라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가 선진화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희생이 또 많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부분을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탈경계화로부터 근로자의 노동자의 일 생활이 깨지지 않는 그런데 법 제도가 굉장히 저는 보완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새로운 우리 노사관계 이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분야라는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큰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제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제 그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제일 몰려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 보건복지부가 규제, 특히 이제 생명과 안전을 다루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들도 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규제를 좀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리위의 그 환자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